안녕하세요. 캠핑에 대한 지식이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공대생 캠핑입니다. 다들 캠핑장 예약할 때 어떤 걸 보고 예약하시나요? 집에서 가까운지, 뷰 맛집인지, 시설은 깔끔한지, 장작 사용이 가능한지 등등을 확인하고 캠핑장을 고르실 텐데 내가 예약한 캠핑장 사이트가 어떤지도 매우 중요합니다. 바닥 종류에 따라서 캠핑장에서의 기분이 좌우되고 크게는 텐트의 수명도 달라질 수 있어요. 오늘은 이 사이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사이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. 그 중에 많이 접하는 사이트들을 먼저 알아볼 거예요. 먼저 데크, 파쇄석, 그리고 잔디도 있고요. 흙 사이트가 있습니다. 먼저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4가지 사이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데크 사이트입니다. 데크 사이트는 나무로 짜여진 사이트인데요. 보통 경사진 곳에 이렇게 땅이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이렇게 경사진 곳에 나무판을 이렇게 딱 대서 평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. 보통은 이렇게 경사진 곳에 많이 만드는데 이 데크 사이트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평평한 곳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장점을 먼저 알아보자면 평평한 바닥입니다. 바닥이 평평해서 굳이 따로 바닥 정리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비가 올 때 물 고일 걱정도 없습니다. 그리고 데크 사이트 최고의 장점은 덜 더러워집니다. 깔끔하다, 깔끔. 이 바닥이 가공해 놓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 더러워질 일이 진짜 거의 없어요. 그럼 단점도 있겠죠. 단점은 이 데크의 크기가 결정이 되어 있어서 꼭 예약하실 때 크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 가지고 있는 텐트가 이 데크 위에 올라가는지 확인을 하셔야지, 안 그러면 데크 밖으로 텐트가 이렇게 삐져나올 수도 있고, 텐트 어떻게 그려야 되지? 안 그러면 텐트가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올 수도 있고, 그리고 이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데크팩을 사용하셔야 돼요. 데크팩. 이렇게 데크가 나무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딱 안 붙어 있고 살짝 조금씩 떨어져 있습니다. 위에서 봤을 때 요만큼씩 공간이 떨어져 있어요. 여기 안에 넣을 수 있는 데크팩이 따로 있습니다. 근데 이 데크팩도 종류가 다양해서 캠핑장마다 사용이 가능한 데크팩이 있고 사용 불가능한 데크팩도 있어요. 이것도 확인하시고 데크팩을 준비하셔야 되고, 텐트를 칠 때 이렇게 데크 바로 위에 치긴 하지만 이 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땅에다가도 박아야 돼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팩다운 할 수 있는 일반 팩들도 따로 또 챙겨 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겨울에는 이 밑으로 찬바람이 칠 수가 있어요.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와가지고 이 위로 올라올 수도 있는데, 그럼 여기 데크 사이에 틈이 있다 그랬죠. 이 안으로 찬바람이 올라옵니다.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에는 찬바람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고려하셔야 해요. 그리고 번외로 관리가 중요합니다. 관리가 중요하다. 누가 관리를 하느냐? 사장님이 관리를 하시겠죠. 캠핑장 사장님이 관리를 잘 안 하는 데크들도 있어요. 데크가 많이 낡아서 삐그덕거리거나 수평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유의하셔야 하고요. 나무 틈 사이에 이 공간이 없는 데크들도 있습니다. 그냥 완전히 딱 붙어 있는 데크들도 있어요.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는 데크라면 우중 캠핑 시 물빠짐, 그러니까 배수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긴 합니다. 캠핑 장비들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깔끔한 뒷정리 위해서 데크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데크 사용하기 전에 이러한 단점들 꼭 고려해야 하겠습니다. 파쇄석은 돌멩이로 된 사이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. 말 그대로 돌멩이를 부숴서 만든 바닥입니다. 부숴서 만들다 보니 뾰족한 돌로 되어 있긴 해요. 그래서 처음에 파쇄석 보신 분들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잠을 자지 생각하는데, 보통 오토 캠핑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이트고, 바닥 공사하고 매트 깔고 하면은 잠자고 생활하는 데는 생각보다 편한 사이트입니다. 많은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걸 봐도 알 수 있지만 평타 이상은 해요. 장점, 배수가 잘 됩니다. 파쇄석 같은 경우 이렇게 돌멩이들 이렇게 깔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요. 돌멩이 사이사이로 물이 잘 빠져서 배수가 매우 잘 돼서 우중 캠핑할 때 좋습니다. 그리고 데크 사이트랑 비교를 하자면 사이트 크기도 매우 넓어서 큰 텐트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많죠. 이게 작은 돌멩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바닥 공사, 이게 평평하게 만들 때도 꽤 편리합니다. 단점은 아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부숴서 만든 돌멩이들이기 때문에 뾰족해요. 그래가지고 장비가 상하거나 텐트가 찢어질 수도 있고, 혹시 넘어지면 피를 물 수도 있습니다. 장비나 사람의 안전,
그리고 이 파쇄석이 두껍게 깔려 있으면 배수가 잘 돼서 좋긴 한데 장비들 의자나 테이블의 다리가 이렇게 푹푹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술 먹고 휘청거리다가 넘어지기도 쉽습니다. 그리고 조용한 캠핑장에서는 이 파쇄석 걸어 다닐 때 나는 촥촥 소리도 좀 시끄럽긴 하고요. 큰 단점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. 여기서도 번외로 파쇄석 사이트라고 하지만 거의 파쇄석이 안 깔린 사이트들이 있어요. 가짜 파쇄석, 가짜 파쇄석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빼곡히 그리고 좀 두껍게 파쇄석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진짜 파쇄석을 뭐 한 요정도? 이렇게 깔아놓고 파쇄석 사이트라고 하는 사장님들이 진짜 가끔가다 있어요. 이렇게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좀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가짜 파쇄석 사이트 걸러 주셔야 합니다. 잔디 사이트는 뭐 따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잔디로 된 사이트입니다. 장점은 최강의 장점이죠. 이쁩니다. 푸릇푸릇해서 보기에도 좋고 사진도 잘 나오고, 그리고 푹신한 것 때문에 다칠 위험도 매우 적어요. 아이들 뛰어다니기에도 매우 좋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안 좋아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, 단점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점입니다. 일단 배수가 잘 안 돼요. 잔디 뿌리가 엉켜 있어서 배수로 파는 것도 애매하고, 비가 안 오더라도 잔디가 살아있는 식물이어서 수분이 엄청 많거든요. 그럼 이제 자고 일어나면 결로도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. 텐트 안에 결로도 엄청 심하고, 이제 정리할 때 그라운드 시트 뒤집어 보면은 밑에 다 젖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잔디가 생각보다 장비에 잘 붙고 잘 안 떨어집니다. 잔디가 푸릇푸릇한 시즌에는 그나마 덜한데, 잔디 시즌이 아니면 이쁜 것도 덜하지만 무엇보다도 건초가 장비에 붙어서 정말 안 떨어져요. 아이스박스나 정리하는 폴딩 박스, 그리고 타프나 텐트는 물론이고 옷이랑 신발에도 붙어서 힘듭니다. 날이 좋으면 정전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지고, 우중 캠핑이면 또 물 때문에 안 떨어져요. 그래서 이 뒷정리할 때 스트레스입니다. 스트레스. 만약에 잘 안 털려서 다 안 털고 정리하게 되면은 차 안까지 가지고 들어가게 돼서 차도 더러워지고,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뒷정리가 단점인 게 잔디 사이트의 가장 안 좋은 점이 아닌가 싶고요.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. 제일 처음에 4개 나눴을 때 있잖아요. 데크, 그 다음에 파쇄석, 잔디, 흙. 여기는 약간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거고, 여기 잔디랑 흙은 자연친화적이면 벌레가 어쩔 수 없이 따라옵니다. 그래가지고 개미나 풀벌레가 잔디 사이로 지나서 텐트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. 이것도 생각을 꼭 하고 가셔야 합니다. 다음은 흙 사이트입니다. 마사토라고도 하는데, 마사토랑 흙은 엄밀히 말하자면은 조금 다르긴 한데, 마사토가 흙보다는 조금 더 굵은 입자로 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거의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흙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 흙바닥이에요. 흙바닥. 장점 모르겠어요. 가격이 좀 싼가? 굳이 꼽자면 파쇄석처럼 보통 넓은 공간, 크기, 공간이 되게 넓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장점 끝입니다. 단점을 보면은 그냥 피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일단 먼지가 엄청 날립니다. 먼지가 많이 날리면은 해먹기도 좀 그렇고, 흙먼지에 장비도 더러워져요. 잔디랑 비슷한 뉘앙스죠. 그래서 뒷정리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. 그리고 우중 캠핑 시에는 또 배수도 잘 안 돼요. 배수가 잘 안 돼서 물바다 되고 바다 흙탕물로 바뀌어가지고 텐트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진짜 많이 더러워지기도 합니다. 비가 안 오더라도 그냥 별로 안 좋습니다. 흙 사이트 절대 비추입니다. 이렇게 보면은 대충 보이죠. 저는 데크랑 파쇄석 좋아하고요. 잔디랑 흙 사이트는 웬만하면 피합니다. 비 올 때는 절대로 피합니다. 배수가 안 되는 우중 캠핑은 하면 안 돼요. 절대로 비추합니다. 힘들려고 캠핑 간다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, 마무리는 그래도 잘 돼야죠. 잔디와 흙 묻은 장비를 집에 가지고 온다. 저는 비추입니다. 다음으로 흔하게 보이진 않지만 가끔 볼 수 있는 사이트들도 정리를 해봤습니다. 강자갈은 파쇄석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. 돌멩이긴 한데 파쇄석이 끝이 뾰족뾰족했다면 강자갈은 끝이 둥글게 마모돼서 넘어져도 안 다칠 만한 그런 돌로 된 사이트죠.
파쇄석의 장점을 다 갖고 오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안전하다, 여기까지 장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. 세상에 좋기만 한 건 없습니다. 단점도 있는데요. 가격이 단점이겠네요. 이게 좋은 만큼 비싸고 찾기도 좀 힘들어요. 좋은 만큼 찾기도 쉽지 않고 가격도 비싸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블럭으로 된 사이트들도 있습니다. 언뜻 보기에 깔끔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안 괜찮아요. 장점으로는 이제 바닥이 블럭으로 깔려 있어서 평평합니다. 그리고 단점은 블럭으로 빽빽하게 되어 있으면 팩다운 할 곳이 없어요. 캠핑을 안 해본 분이 설계한 사이트가 아닐까 싶고요. 그리고 블럭 사이에 공간이 있더라도 그 공간은 흙이나 잔디일 가능성이 높아요. 전체가 흙이고 전체가 잔디는 아니지만 그래도 흙과 잔디, 사이트의 단점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닥 추천하고 싶은 사이트는 아닙니다. 모래로 된 사이트는 캠핑장에서보다는 바닷가에 피크닉으로 가서 텐트나 타프 치고 잠깐 놀다 오는 분들이 겪는 그런 바닥 상태인데요. 바닷가 옆이어서 장점에 바다 넣겠습니다. 바다 바로 옆이다. 그리고 단점, 바로 단점 넘어가야죠. 여기도 흙 사이트와 다르지 않아요. 모래 계속 달라붙고 먼지 날리고 일단 모래먼지에다가 뒷정리 힘들어집니다. 여기에다가 흙 사이트보다 더 안 좋은 점은 평범한 팩으로는 팩다운이 안 될 거예요. 팩다운. 평범한 팩으로는 팩다운이 안 되고요. 모래에다가 이제 전용으로 사용을 하는 샌드팩이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샌드팩을 따로 준비하거나 무거운 돌로 스트링을 잡아줘야 합니다. 흙 사이트 완전 비추였잖아요. 모래 사이트도 똑같습니다. 바닷가 갔으면 그냥 돗자리 펴고 놀다 오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굳이 모래 위에서 캠핑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사이트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캠핑장 고를 때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. 보통은 데크나 파쇄석 이 둘 중에서 고르게 되고 둘 다 좋은 사이트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사이트로 캠핑을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종류에 따라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으니 꼭 확인하고 준비해서 즐거운 캠핑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